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시간 30분가량 만찬을 했습니다. 이 만찬은 주로 대통령의 체코 순방 얘기가 주제였다고 하네요.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덤핑으로 원전을 판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원전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인용한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높이 평가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저출생 관련, 그다음에 뭐 수해복구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했다고 하는데 수해복구 문제 같은 경우는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출생 문제 같은 거는 과연 이게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에 지금 조성된 긴장관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지만, 그러나 시급성에서 뭐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당장 논의해야 될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생 문제를 뭐 일주일 내로 논의 안 하면 큰일이 벌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의도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이 특검법 문제나 뭐 아니면 의정 갈등 문제 같은 것을 배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또 독대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의정 갈등 문제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아예 논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찬이 끝난 직후에 한 10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용산의 분수정원을 함께 산책을 했다. 근데 이 산책 과정에서 뭐 그 문제가 논의가 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니면 뭐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 우리 그 독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직접. 그러나 그거는 현재 드러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대 논란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독대가 없었기 때문에. 끝나고 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또 독대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만찬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기회를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압박입니다. 압박. 그래서 제가 한동훈식 독대 요청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독대를 압박하는 것이, 독대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그 형식의 문제, 이게 좀 그 기존 정치권의 문법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 물론 새로운 방식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방식이 상대에 불쾌감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독대라는 거는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독대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건 과거 정치권의 사례에서 아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서 9월 1일에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공개 요청을 했죠. 회담 공개하자. 그 공개 요청을 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회담에서 이러이러한 얘기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 뒤집어 버리고 그 책임을 한동훈 대표한테 덮어 씌웠을 때 진실 공방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회담 과정을 공개해버리자. 저는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없었지만 한동훈식 회담법 한 번쯤, 특히 그 상대가 이재명 대표일 경우에, 이재명 대표 워낙
말 뒤집기의 뭐 선수다 보니까 또다시 말을 뒤집고 공연히 소모전식으로 무슨 뭐 진실공방이나 벌이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협상 과정을 다 공개하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일 때는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집권당의 관계는 완벽하게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흔히 1호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가 완벽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자. 이런 거는 글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일정이기 이전에 대통령의 일정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에 집권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용산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 쪽에서 흘러나왔다고 이제 용산에서 보는 거죠. 뭔가 이거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공개가 불쑥돼 버리는 이런 부분이 누적돼 있었는데 이번에 독대 요청 사실도 결국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자 관계가 형성이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를 뭐 야당 대표 대하듯이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게 보면 뭐 독대야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독대의 이니셔티브, 독대를 하느냐 마느냐는 건 대통령실에 있지 한동훈 대표한테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뭐 그 독대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이라는 측면이 한동훈 대표한테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나 독대 요청했어. 그 용산 대통령실이 독대를 받으면 한동훈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셈이 되고 물론 뭐 그래도 같은 집권당이니까 뭐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로 뭐 대통령실이 통이 크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현재 대통령실과 집권당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점에서 바로 배려가 부족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튼 대통령실에서 받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이 독대를 이끌어갖고 실제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대통령실이 이거를 그 형식이나 이런 걸 문제 삼아서 거절을 하면 대통령실이 옹졸한 것처럼 비친다 이거죠.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결국 빛이 나는 건 한동훈 대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위치, 위상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마치 대통령을 그냥 본인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죠. 이거는 정치의 문법을 잘 모른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5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과거 정치의 문법 매우 잘 알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독대를 성공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이렇게 돼서 독대가 설령 성사가 된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 마당에 이렇게 절차부터 어긋나서 불쾌한 가운데 둘이 만나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야 그나마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정진석 실장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조용히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렇게 누가 요청을 했는데 누가 거절했다 이런 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막 떠버리듯이 대통령한테 독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실제 독대가 이루어졌다. 그런 것도 우리 의정 갈등이라는 게 워낙 급하니까
다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포용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독대 요청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정치권의 문법과 매우 많이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자꾸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대통령의 일정을 한동훈 대표가 잡아주는 형식이 돼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독대가 실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 의정 갈등의 핵심 요소가 뭔지 다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민심 어떤 건지 압니다. 민심이라는 게 약간 그 이율배반식이죠. 의사증원이 필요하다는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그러나 지금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어쨌든 불편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의정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걸 풀어라 그러는데 의사들은 정원 백지화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정원을 원하니까 정원 백지화는 원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풀어라. 그 자체가 이율배반이죠. 어느 한쪽이 좀 그 에너지가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자, 모든 걸 백지화합시다. 의사들 요구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의료개혁의 진전 과정은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 압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제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식의 얘기는 곤란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뜻을 알면서 뭐 정부가 성의를 보여라? 근데 정부가 웬만큼 성의를 보여가지고서는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료계는 지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지화 하기 전에는 안 들어옵니다. 백지화를 정부가 할 것 같으면 의료계가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지화 해버리면 끝이죠, 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독대라는 이슈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 이거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서 독대 요청이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 번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용산 대통령실에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자기가 대표된 게 7월 23일이죠? 그 이후에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대통령하고 한번 정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독대 요청을 7월 23일 대표된 이후에 계속 했는데 안 잡아준다. 그러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해서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대통령을 좀 밀어붙이겠다. 아, 전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라면 근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 번 요청한 끝에 계속 거부당하니까 지금 독대 요청 사실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압박을 넣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는 뭐 한동훈 대표식의 독대 요청법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야당 대표 대하듯이 할 거는 아니다. 이런 정치권의 기존 문법, 특히 상대에 대한 배려, 더군다나 그게 상대가 대통령일 때 집권당 대표로서 어떤 절차,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형식도 그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내용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높여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